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고 나서 이제 체중이 많이 증가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폐경이 되시고 오신 환자분들한테는 일단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에서 여러 원장님들께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나오는 비만이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비만이 자연스러운 그냥 노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이어트의 타겟을 누구는 옆집 누구 뭐를 먹고 10kg를 뺐네.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일단 체중 감량이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 일단 타겟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나이가 들고 폐경이 되면 지방은 축적이 잘 되는 체질로 바뀌는 대신에 오히려 그 지방 세포가 분해가 돼서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예전처럼 똑같이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는 지방 분해는 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울하고 공허감 같은 거 많은데 일단 우울하고 공허할 때 먹어서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 보상작용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참았지만 하루 만에 폭식을 하게 되면 또 도루묵이 돼서 또 우울해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갱년기 비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대부분의 마르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다는 근육이 빠지니까 그런 어떤 체형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거는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동맥경화 걱정하셔야 되고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걱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에스트로겐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세가 되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식이요법을 막 제한할 수가 없는 게 골다공증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젊었을 때처럼 단식을 한다거나 뭐 600칼로리 미만의 완전히 저열량식으로 하시면 큰일 나셔요. 그래서 일단 음식의 종류를 앞에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탄수화물은 제한하시고 양질의 채소 단백질, 콩 단백질 같은 거 드시고 고기는 육류보다는 특히 빨간 고기보다는 기름이 많은 고기보다는 생선 단백질로 육류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서 이게 뭐 칼슘과 단백질이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그다음에 근육량이 빠져서 관절염이 오는 거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된 음식물을 잘 섭취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목표를 체중 감량에 두지 마시고 첫 번째, 복부 비만을 줄이는 복부 사이즈 감소에 사실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복부 비만을 일단 해소를 하려면 탄수화물 제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유산소 운동과 굉장히 중요하니까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자체의 타겟보다는 내가 살이 쪄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다리가 저리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잘 걸었는데 잘 못 걸어 이런 증상이 좋아지시는 거에 어느 정도도 성취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게 뭐 우울증이나 이런 뭐 정신적인 공허감 같은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골다공증도 예방을 하고 노화도 방지를 하고 근육량도 높여서 관절염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즐거우니까 정신적인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운동을 하실 때는 혼자서 혼자 한강을 걷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서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셔서 정신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여러 원장님들께서 그 한약 치료 좋다, 그다음에 다 좋은데 침요법도 좋고 전침요법 좋고 당연히 뜸요법을 해서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 복부 비만 해소될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약침요법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산삼 비만 약침이라는 거는 직접 그 산삼 비만 약침 안에는 뭐 사양이나 이런 성분이 들어 있어서 화면에서는 뭐 웅담 이런 게 있어서 그쪽으로 기혈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체중 키로수가 팍팍 빠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차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되게 우엉차 유행인데요. 우엉차가 상당히
복부 비만이나 이런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엉차 그냥 묽게 끓여서 그냥 상복하셔도 좋고 아니면 결명자차가 눈에도 좋고 하지만 눈에도 좋고 뭐 혈압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다 떨어뜨리는 데다가 이게 굉장히 배변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결명자차를 그냥 상복해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서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셔서 혼자는 굉장히 힘드신 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네. 되시죠? 네, 지금 58년. 58년생이시면 네, 지금 네, 아직 네. 50대 후반이시네요. 네. 네,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폐경은 한 일찌감치 한 20년 전에 폐경이 되더라고요. 20년 전에? 네. 아, 뭐 자궁 근종이나 이런 거로 자궁을 드러내신 네. 그런 수술을 하셨나요? 네, 한쪽을 드러냈어요. 네네. 보통 네. 이제 자연스럽게 폐경이 되신 분들도 이 네. 앞에서 계속 저희가 설명했듯이 여성 호르몬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게 네. 이 복부 비만,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네.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자궁을 드러내신 이게 강제 네. 폐경을 시키신 분들은 네. 더 복부 비만이 심하신 경향이 있더라고요. 숨도 못 쉬겠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갑자기 배가 나오셨다 네, 네, 그랬는데 네. 배가 가운데만. 네, 소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소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좀 그런 뭐 갑자기 복부 비만이 생기는 영향도 있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소화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좀 복부 비만이 생기신 그런 영향도 있으세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소화기 치료를 뭐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내시경을 네네. 한번 해보고 나서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내시경을 여쭤보려고. 보면은 위에 네. 이제 위염이 있는지 위벽의 상태를 보는 거지만 네. 복부 비만을 유발을 하는 어떤 그런 위장 장애는 물리적인 소화가 안 돼서 몸에 좀 노폐물이 많이 낀 그런 상태를 네.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네, 네. 위 운동을 조금 이렇게 시켜줄 만한 침치료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좀 식욕 조절은 잘 되세요? 어떻게 드시는 건 어때요? 식욕조절도 제가 지금 위가 너무 네. 힘드니까 밥 먹기도 좀 거북하고. 거북하시고, 네. 네, 말하는 것도 좀 거북하고. 그러면- 살이 붙어갖고. 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화기가 상당히 안 좋으셔서 몸에 네. 순환이 안 되면서 자꾸 몸에 노폐물이 껴서 지금 3개월 사이에 갑자기 좀 네. 이렇게 살이 복부 비만이 생기시는 것 같으니까 아. 일단 소화기 치료가 일단 우선이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소화기 치료를 하시면 순환이 네. 잘 되면서 소화기에 들어있는 좀 이렇게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빠지면 배가 좀 네. 가벼워지시고 그다음에 네. 보니까 지금 다리가 너무 가늘고 그러셔가지고 네, 뭐 네. 지금 갑자기 뭐 살을 뺀다고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네. 좀 무릎이나 이런데 무리가 되셔서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지금 네. 당장은 뭐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네. 목욕탕을 가거나 수영장을 가실 수 있으시면 물속에 네. 가셔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물속에서 조금 걸으세요. 아, 예. 네네, 꼭, 아빠. 네네. 수영이요? 운동을 네. 꼭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의원에 가셔서 저기 소화기 치료를 조금 침으로 맞으시고요. 집에서는 네. 일단 식사를 어차피 지금 보니까 많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네, 그래서 아까 못 말씀드렸듯이 일단 네. 탄수화물을 조금 제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밥 같은 거 조금 덜 드시고 대신에 밥을 네. 두부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네. 달걀을 삶아서 네. 흰자만 조금 드시고 그다음에 아, 야채, 네. 야채를 드시되 야채를 네. 이렇게 익혀서 드시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실 수 있으니까 생 네. 야채보다는 익혀서 나물 또는 네. 미역 같은 걸 조금 많이 드시고요. 아, 네, 네. 네네. 그리고 과일은 조금 안 드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고기 대신에 두부 같은 거 콩단백질로 좀 챙겨 드시고요. 네, 네, 네네. 네. 그리고 네. 운동은 꼭 물속에서 체중이 직접 네. 무릎에 가지 않도록 물속에서 네.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가운데가 선생님 네네. 이렇게 전 밑에 유방 밑에서부터 제가 볼록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차 오르는 거거든요. 예. 차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침을 조금 네. 맞아서 위 운동을 조금 이렇게 좋게 해주면 그게 좀 네. 내려갈 것 같아요. 그게 내시경을 하면 안 되나요? 네, 내시경 내시경상에는 위 운동은 잘 나오질 않고요. 위 벽이 아. 헐었나 그걸 보실 거거든요. 혹시 속 쓰린 거 있으세요?
가끔요, 어쩌다가요. 네, 속쓰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위염이나 내시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위 운동 장애신 것 같아요. 이런 위 운동 장애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셔야 사실 이 상복부 비만이 조금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한번 굶어보려고요. 아니요, 밥을 안 지금 먹고. 이 연세에 갑자기 굶으시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나 다른 어떤 그다음에 노화가 급속히도 진행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안 때문에 되겠네. 지금 갑자기 굶으시면 그다음에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게 더 약해지셔 가지고 안 되니까 양은 줄이시되 음식의 네. 질을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두부, 달걀 흰자, 네. 그다음에 네. 데친 야채 이런 거 위주로 그렇게 드셔요. 네. 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참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기는 힘든 부분이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그걸 저희가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분으로 봐서는 일단 3개월 전에 일단 파열 진단을 받으셨는데 연세도 있고 그래서 퇴행성으로 인해서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뭐 침, 약침, 봉침, 한약요법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염증을 최소한 줄이고 그다음에 이 통증을 없애는 거 그게 일단 치료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관절광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논문이나 뭐 주변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100% 좋아졌다는 그런 확신을 드는 상태는 지금 아니고 계속 뭐 그런 치료 방법이 좀 개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앞에서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상태가 뭐 아주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보존 치료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벌으면서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가까운 뭐 한의원에 가셔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 반원판이 달고 이렇게 연골이 손상되면 주변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도 다 약해져서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릎 치료의 처음이자 끝은 굉장히 그 무릎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세가 있어서 과격하게 갑자기 뭐 근육이나 인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운동은 좀 힘드시지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좀 이렇게 운동 방법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누웠을 때 이걸 다리라고 그러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래서 이게 발이라고 그러면 발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겨서 10초 유지를 하세요. 쭉 하다 보면 이쪽에 뒤에 이제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대퇴사두근이나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무릎 근처에 인대가 좀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 10초 쭉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를 10초 유지하시고 이거를 의자에 앉았을 때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고 누워서 주무실 때도 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시거나 그다음에 하늘 자전거라 그래서 다리를 높이 들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직접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는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한 5분 정도 하시고 중간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그렇게 계속 이거를 꾸준히 이거는 앞으로 뭐 치료 기간 동안에 뭐 2달, 석 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무릎을 가지고 계속 나가셔야 되니까 이거를 습관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가용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물속에서 하는 운동 물론 중요한데 그냥 걷는 운동도 조금 도움이 되세요. 절대 뭐 등산을 하거나 계단 오르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뭐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해야지 이러면서 막 걸으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만 평지 천천히 걸으시고 한 일주일 지나면 10분 걸으시고 날씨 조금 선선해지면 걷기 운동이 굉장히 다리나 이 무릎의 근육이나 인대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일단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릎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2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무릎 질환을 조금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치료와 더불어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욕 방법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뭐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온탕에서 하는 목욕도 좋지만 일단 사람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내행 원용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기혈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릎 쪽으로 가는 기혈 순환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면 훨씬 무릎이나 인대나 근육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행 온탕을 냉탕에서 한 2, 3분, 온탕에서 한 2, 3분 번갈아 가면서 한 4, 5회 정도 하시는 것도 역시 꾸준히 하시고요. 이 온탕을 하실 때 그 온탕 안에
때문에 생강이나 쑥 같은 거 조금 성질이 뜨거운 저기 약재를 조금 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쓰시는 거 데려가지고 그물을 타셔서 그렇게 하면 그 성질이 따뜻한 게 이게 무릎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온탕이나 반신욕을 하실 때 그런 걸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열이 많이 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밤에 못 주무시니까 당연히 피로감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또 많은 환자분들이 장염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은 장염이 아니고 사실 사람이 더우면 이게 표피 쪽으로 열이 막 가게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속은 차가워져요. 속은 차가워지는데 더우니까 계속 찬 음료 먹고 수박 먹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 속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설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장염인 줄 알고 계속 무슨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 드시면 해결이 안 되시거든요. 저도 요즘에 계속 하루에 정말 몇 명씩 그런 환자분들 보는데 장염이라고 계속 약을 드셔도 안 나아요.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 가셔서 침 맞아서 위장 운동 강화시키고 뜸 떠서 온열요법해서 배 따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따뜻한 거를 드셔야 돼요. 따뜻한 음식은 뭐 온도가 찬 음식도 안 되지만 성질이 찬 수박이나 참외, 그다음에 메밀, 그다음에 오이 이렇게 성질이 찬 음식도 많이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날 이렇게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음식, 따뜻한 물 드셔서 좀 속을 따뜻하게 하셔야지 일단 그런 배앓이, 장염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배앓이가 좀 없어지시고 그다음에 냉방병이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을 계속 찬 데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운 데 나가서 땀을 조금 흘리셔서 좀 순환을 시키시고 땀을 흘리시고 나서 또 그만큼 수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수분을 드실 때 그냥 생수보다는 그 포카리 스웨트, 이온 음료 같은 어떤 미네랄에 들어있는 거를 마셔서 몸의 전해질 균형도 잘 맞춰주시고 약간 수분 흡수도 잘 되도록 하셔서 일단 드시는 거하고 또 온도 같은 거를 잘 챙겨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